저는 현재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설계사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은 이 혜택들을 알고 있어서 보험료 낭비 안 하지만 고객분들께는 더 많은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혜택을 알고 나서 보험을 정리했지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수백, 수천만 원은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고 수백, 수천만 원 아끼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보험 가입으로 손해보는 분들이 많아 답답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가족 중에 한 명이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필요 없다는 사람은 보험으로 혜택은 보지 못하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가입 못하는 분 또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분들에게 더 의미있게 다가올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 혜택을 안다면 보험이 없어도 될 만큼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 부담액 상한제입니다.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실제로 본인이 낸 병원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소득별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금액이 넘어가게 된다면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내주거나 이미 냈다면 그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나라에서는 소득분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10분위로 나눠놓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분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2023년 기준으로 병원비 500만원을 썼다면 그 중에서 87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13만원은 국가에서 내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병원비, 의료비는 전체가 아닌 급여 항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직장이나 지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로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이 바로 급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중에서 급여 항목이 500만원을 내가 지출했다면 87만원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한 곳의 병원만 이용하여 이것을 초과하게 된다면 소득분위에 맞는 상한까지만 내면 되지만 여러 곳의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상한액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에는 1년간 병원에 총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 병원을 내가 많이 갔다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보고 공단으로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를 누르신 후에 본인 인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통해서 민원 여기요의 조회 탭을 누르신다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누르고 여기에 본인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를 통한 조작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환급금이 있는지 문의하신다면 안내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지원제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병원비 부담이 큰 질병들, 암, 뇌, 심장질환이나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 95%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에는 5년간 95%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상급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도 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또한 5년의 특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암이 남아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어서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해야 한다면 다시 재등록하여 5년의 연장 도 가능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역시 본인 부담액 상한제처럼 급여 항목에만 지원되며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암치료나 고급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많아 민간보험,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했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받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근에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의료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내 소득 대비하여 큰 병원비가 발생하였다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혜택, 본인 부담액 상한제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와 다르게 비급여인 항목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는 연소득 10%가 넘는 의료비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 과세 표준액이 7억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입원과 외래 모두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10%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건 역시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 또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넘게 된다면 의료비의 80%를 지원을 해주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거나 50% 초과 10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를 나눠 그에 따라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분들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 시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기준 중위소득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 번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과 다르게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민간보험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그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비율로 계산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으로 받게 되었다면 중복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가고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보험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 혜택인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 제도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통해서 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일정 금액만 내고 이후에는 공단에서 부담하거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이나 희귀질환에 걸리더라도 90% 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 수준 고려하여 큰 의료비 발생 시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험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비로 인하여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없더라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 혜택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나라에 좋은 혜택이 있지만 개인민간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비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보험료를 줄였으며 수많은 설계사들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혜택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보험으로 무리하게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나에게 좋은 혜택인 것이지 모른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혜택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